네, 저번 시간에는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공부할 때 하면 안 되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법 두 가지. 첫 번째 공부는 백지 공부법입니다. 백지 공부법은 백지에다가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다 설명해 보는 공부법이에요. 저는 이 공부법이 암기 과목이나 수학을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사실 저는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어떤 게 문제였냐? 저는 처음에 수학을 풀 때 그냥 냅다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내가 푼 문제 중에 하나라도 시험에 나오겠지.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지.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수학 문제를 정말 막 많이 풀었는데, 제가 푼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수학은 응용하는 과목이잖아요. 하나의 공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해서 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어서는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공부했을 때 성적이 많이 안 올랐고, 제 방법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건, 내가 이 공식의 의미와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문제만 많이 풀려고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지에다가 그 수학 공식 하나하나를 직접 증명해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너무 어려운 고등학교 난이도에서 증명 못하는 거는 못하겠지만, 웬만한 증명은 사실 수학의 정석이나 온라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수학의 정석 같은 거 찾아보면서 공식 하나하나를 증명해 나가다 보니까 이 공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 응용이 되는지를 점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 실력이 늘기가 어려운 게, 똑같은 공식이어도 조금만 꼬아서 내거나 응용해서 내게 돼버리면 단순 암기로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백지에 내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 그럼 백지 공부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공부법, 이게 정말 추천드리는 공부법인데 바로 포스트잇 공부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 3, 7, 14 공부법이라고도 제가 부르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3일 뒤에 한번 풀어보고, 일주일 뒤에 풀어보고, 2주일 뒤에 풀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생각보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실수의 동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은 문제집을 2권 사서 2번 풀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더라고요. 문제집 한 번 다 풀고 다시 풀 때 틀렸던 거를 또 까먹고 또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오답을 정확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노트 정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그 틀렸던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3일 뒤에 다시 풀어보고, 만약에 다시 풀었을 때 맞으면 일주일 뒤에 풀어보고, 일주일 뒤에 풀어서 맞으면 2주일 뒤에 풀어보고, 어려웠던 문제는 한 달 뒤에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틀렸던 것만 계속 다시 풀었어요. 만약에 3일 뒤에 풀었는데 또 틀린다.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풀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점점 기간을 늘리냐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3일 뒤에 풀게 되면 그냥 내가 단기 암기력으로 이 문제 답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까먹을 쯤이 됐을 때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뒤에 풀고 조금 일주일 동안 다른 문제 풀다가 까먹을 것 같을 때 다시 풀어보고, 그때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문제에 관한 개념이 장기 기억력으로 들어갔다, 또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답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기간을 늘려가면서 복습을 했다. 생각보다 내가 실수했던 데에서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공부 방법은 학생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쓰면 암기가 잘 되고, 또 다른 친구는 말할 때 암기가 잘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미지로 학습할 때 암기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공부법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피해야 될 공부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쁜 노트 정리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거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노트 정리한 개념들을 다 외운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이거 정리했다고 다 암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건데, 노트 정리에 함정에 빠진 친구들은 그냥 정리하고 공부를 다 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을 소화하고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트 정리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특히 고등학교 공부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노트 정리는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여학생들 예쁜 노트 만들려고 막 색깔 펜 10개씩 사가지고 막 두께도 다른 펜 사서 예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이 막 노트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고 진짜 그걸 외우고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라. 그 다음 2번째 함정. 이 개념부터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 개념이라는 거는 중학교 개념부터 막 고등학교 개념을 넘어서서 약간 대학교 심화 과정까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단 말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개념을 70% 정도까지 숙지를 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부터는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암기했던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이 개념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느 정도 했으면 문제 푸는 단계로 넘어가라 라는 거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문제 푸는 숙제를 내줬는데 아무것도 안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게을러서 또는 노느라 안 풀어온 친구도 있겠지만 가끔 정말 성실한 친구인데 오늘은 개념 공부하느라 문제 풀 시간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개념 공부도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냥 냅다 암기만 먼저 하려고 한다라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개념이 조금 덜 숙지가 되었더라도 좀 쉬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안 외워졌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3번째, 불안감에 휩쓸려서 고난이도, 킬러 문항에 너무 연연하는 거. 물론 1등급 학생들이면은 킬러 문항에 연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한 2, 3등급 학생들 중에 기본 문제를 틀리면서 킬러 문항 문제를 맞추겠다고 고난이도 문제집이나 킬러 문항 파트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고등학생 때는 정말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 문제집 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막 다른 문제집 풀고 있거나 킬러 문항 문제집 풀고 있으면 그 문제집은 뭐야? 이렇게 되게 궁금해지고 나도 그 문제집 사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학원 다닐 때도 똑같은 심리가 작용하는 게 나는 A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 친구는 막 A, B, C 학원 3개를 막 다녀. 그러면은
진짜 그 학원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떠나서 그 친구가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할 것 같아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한테 필요한 문제집, 나한테 필요한 학원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친구가 하는 공부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 나의 난이도의 문제집을 먼저 완벽하게 풀어낸 후에 그 다음 단계 문제집을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2점짜리, 3점짜리 틀리는데 막 4점짜리 킬러 문항을 풀려고 하면은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킬러 문항 맞추는 것보다 그냥 기본 문제 안 틀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킬러 문항 차라리 과감하게 버려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2, 3점을 완벽하게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 문제집도 고난이도 문제집 풀기 전에 일단 내가 산 문제집에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너덜너덜하게 포스트잇 공부법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 권의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이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처음에는 문제집을 엄청 여러 권을 샀어요. 저는 막 A 문제집 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C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C 문제집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도 막 불안감에 C 문제집도 사고 B 문제집도 사고 엄청 다양한 문제집을 샀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어차피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을 제대로 오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포스트잇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공부법이나 주의할 점은 아닌데 그냥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집 풀 때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틀렸다고 좋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집 한 권을 사서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좋아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돼요. 왜냐? 지금 이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새롭게 얻은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 결국에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다 푼 거잖아요. 그럼 새롭게 배운 게 없으니까 시간 낭비한 거죠. 문제집을 풀 때는 오히려 틀리는 걸 좋아해야 되는 게,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을 하고 다시 보완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면 항상 틀릴 때 오히려 감사하고 틀린 거에 기뻐하고 배워갈 생각을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결국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